수정 기자님, 일론 머스크가 만든 자동차 모델명들이 뭐 특이하다면서요? 네, 바로 섹시죠. 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섹시라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 S, 모델 E, 모델 X, 모델 Y를 내놓으면서 SEXY 라인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모델 E는 없죠. 모델 3가 있죠. 그래서 그 모델 E가 포드가 당시에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숫자 3으로 나중에 바꿨거든요. 아, 그 2를 그렇죠. 보통 이렇게 네, 많이 네. 쓰잖아요. 숫자 네. 3으로. 그래서 3으로 한 거구나. 네, 테슬라가 다른 전기차 기업보다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율주행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차에 달린 카메라, 센서, 그리고 고성능 컴퓨터를 활용해서 차량 스스로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운전하는 기술입니다. 와, 이경주 기자님, 최근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을 이용한 서비스를 공개했다고요? 네, 그 사이버캡이라고 부르는 그 로봇 택시인데요. 내가 이거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안 탈 거잖아요. 아니, 나 범블비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냐고 나중에 진짜. 이게 로봇 택시가 운전대하고 페달이 없잖아요. 이게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운행하는 그런 택시인 거죠. 잠깐만, 택시 운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되면 진짜 그냥 우리가 운전을 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는데요. 이 로봇 택시 모델로 개인이 소유한 테슬라 차량을 테슬라 네트워크에 등록해서 택시로 쓰게 하는 겁니다. 와, 그러면은 이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차를 안 쓰는 시간에는 택시로 굴릴 수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 약간 그래요? 집을 나이트클럽 했던 것처럼 약간 그런 비슷한 잘 맥락이네. 그 개념이네. 그런 식이네. 너도 이런 식으로 벌어 돈. 차값을 그걸로 때우는 거네. 아이디어 좋다. 네. 그런데 이렇게 테슬라가 지금은 너무나 성공을 거뒀지만 처음부터 성적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테슬라가 다시 도약할 수 있게 도움을 준 것은 바로 오바마 정부였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 오바마가 과학과 친환경 사업에 진심이었던 대통령이었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와 같은 혁신 기업에게는 큰 기회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오바마 정부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했었던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들이 배출하는 탄소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에게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생겼고요. 반면 탄소 배출량이 낮은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이런 비용 부담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테슬라는 남는 탄소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게 다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올렸는데 실제로 테슬라가 2023년 한 해에만 탄소 배출권 판매로 거둔 수익이 한화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우와. 이처럼 오바마 정부의 정책들과 테슬라의 비전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산업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대규모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까지 불가능하게 했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딥테크 기술을 사용해서 혁신을 이루고 싶었던 분야는 어디일까요? 인간 뇌세포. 인간 뇌. 특히 뇌로 생각만 해도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그렇게 탄생한 회사가 바로 뉴럴링크입니다.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그런 말 되게 직관적인 사업이잖아요. 이름이죠. 네. 네. 뉴럴링크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고요. 일론 머스크는 이를 통해서 척수 손상, 마비 같은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자님이 생각하실 때 이 뉴럴링크가 우리에게 뭐 어떤 도움들을 줄 수 있을까요? 우선 뉴럴링크는 그 뇌에다가 전극을 심어서 신경계 문제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사지마비 같은 이런 환자들, 이런 분들에게 뇌에다 작은 칩을 씹으면 움직이라고? 이 칩은 이제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호를 읽고 컴퓨터를 보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뉴럴링크는 사지마비 환자들이 보조 로봇 팔과 같은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앞으로 뇌 질환 및 장애 치료에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 비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영상을 같이 볼까요? 비서. 그 파이팅 넘치는 그분인가? 그건가? 자, 바로 이 로봇은 테슬라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키는 약 173cm이고요. 무게는 57kg 정도로 사람과 비슷한 크기이고요. 손, 팔,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며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완전 아이로보트인데. 우와. 맥주 따라주는 거요? 옵티머스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요.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판단하고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조립 작업, 농작물 수확 등을 비롯해서 공장에서의 단순 노동, 청소, 요리, 쇼핑 등 가정에서의 가사 업무까지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간의 섬세한 손가락 그렇죠. 근육을 네. 표현하는 게 진짜 어렵다고 들었는데 대단하네요.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단순한 로봇을 넘어서서 인간과 협력하며 함께 일할 수 있는 미래 사회를 만들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 로봇이 인류의 노동 문제를 해결할 열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4월 일론 머스크를 세계 최고 부자에서 세계 최고의 이슈 메이커로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뭐지? 바로 일론 머스크가 10년간 적자를 내기만 한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과연 어떤 회사일까요? 새. 맞아요. 새, 짹짹. 짹짹. 네, 바로 트위터입니다. 당시 트위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이긴 했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신규 플랫폼들에 밀리면서 신규 이용자 수가 거의 늘지 않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무려 약 62조 원을 들여서 트위터를 인수한 겁니다. 도대체 왜 트위터를 인수했을까요? 트위터를 본인이 워낙 트위터를 좋아했어서. 진짜 매일 했잖아요. 하루에 매니아잖아요. 몇십 개씩. 그냥 갖고 싶으면 갖는 사람이네. 갖고 싶으면. 네. 그러니까 바로 슈퍼앱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또 슈퍼앱이요? 네. 네, 슈퍼앱은 하나의 앱에서 메시지, 쇼핑, 결제, 예약, 금융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올인원 플랫폼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중국의 위챗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슈퍼앱을 만들기 위해 트위터를 인수하고 그걸 기반으로 삼아 X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했습니다. 자, 이렇게 트위터를 X로 재탄생시킨 일론 머스크는 인수 직후부터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줍니다. 직원 수 7,500명 규모의 회사를 단 1,300명으로 줄이며 무려 약 80%를 해고했습니다. 엄청난 구조조정이네. 이경주 기자님, 일론 머스크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겁니까? 그 당시 트위터가 지난 10년간 약 4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광고 수익은 줄어드는 반면에 운영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고 비효율적인 구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조직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인원 감축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던 거죠. 야, 그렇게 많이. 이런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인해 기술 지원과 컨텐츠 모니터링 같은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요. 이런 반응에 일론 머스크는 X를 이용해서 재미있는 투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어떤 투표였을까? 자,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 이것을 투표에 붙이며 화제가 됐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규현 씨. 예를 들면 이제 대주주니까 네네. 내가 내 자사주를 더 매입을 할까요, 말까요? 이러면 그 주가에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규현 씨 오답입니다. 난 전혀 감이 안 오는데. X를 인수하고 나서 기업 가치가 하락하고 네. 네, 주가가 폭락하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정답! 그래. 혜성 씨. 내가
CEO를 계속 할까요? 아니면은 그치 말까요? 퇴임을 할까요? 네, 혜정 씨 정답입니다. 뭐 그런 거 투표를 했어? 어, 내가 트위터 대표에서 내려올까? 투표 결과에 따를게. 네, 그렇다면 투표 결과는 어땠을까요? 내려와. 내려오지 마. 당장 내려와. 당장 내려와. 네, 근데- 같이. 근데 확인해 일론 볼까요? 머스크 팔로워들은 오 동그라미 하지 않을까요? 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팔로워들이잖아 사실. 네, 투표 결과. 봐. 내려오래잖아. 어? 와, 3억이 넘네요? 저렇게 많이 봤어? 네, 맞습니다. 무려 1,750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 57.5%가 머스크의 사임에 찬성을 했습니다. 와,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됐어 그러면? 그 결과 따라야죠. 그렇죠. 그러면 따랐을 이제 것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2023년 5월 11일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X를 통해 새로운 CEO를 고용하고 자신은 CEO에서 내려와서 이사회의 의장만 맡겠다고 밝히게 됩니다. 아, 실제로 네. 따랐군요. 네.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CEO 사임 발표 이후에 테슬라 경영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투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되어서 테슬라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노렸네, 노렸어. 백수정 기자님, 일론 머스크의 X로 이 경제적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 또 있었다면서요? 네, 바로 도지코인 사건이죠. 2023년 4월 3일에 일론이 트위터에 그 파란색 로고 있잖아요. 그걸 지우고 도지코인의 상징인 시바견 이미지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지코인의 가치가 약 30%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와. 이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결제 수단으로 도지코인을 도입하지 않을까? 시장에선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반영되면서 이제 급등을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매번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영향력을 키워온 일론 머스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적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지? 바로 45대 그리고 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부터 나빴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6년 12월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당시 일론 머스크는 기술기업 대표로서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기 위해서 백악관 경제자문회의에 합류를 했습니다. 얼핏 보기에 처음에는 둘이 잘 어울리는 파트너처럼 보였죠. 그런데 평화가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2017년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둘 사이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협정 탈퇴에 반발하면서 트윗을 올렸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나도 위원회 탈퇴각이다. 탈퇴각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번역을 좀 맛깔스럽게 하려고 살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후 협정은 사실 이제 미국 경제에 해롭다라는 이유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기후 변화 대응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일론 머스크는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사임하며 트럼프와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2018년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론 머스크와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높게 매기거나 수입을 제한을 해서 국내 기업들이 외국 제품과 경쟁하지 않도록 돕는 거죠.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철강, 알루미늄 등 외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취했을 때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싫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맞습니다. 특히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응을 해서 미국 제품에 대해서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미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일론 머스크 씨도 힘들겠네. 테슬라 차량이 중국에 수출될 때 가격이 더 비싸지다 보니까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경쟁력이 떨어졌던 거죠. 게다가 2020년 6월에 트럼프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와 기타 취업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과 위대한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나는 미국으로의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입니다. 이민을 막겠다는. 네. 사실 이때 이 조치가 실시된 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률 증가와 미국 내 경제 상황 악화 때문이라는 명분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트럼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 같은 트럼프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와, 이건 진짜 아닌 듯. 내 경험상 이런 인재들은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고.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이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님? 근데 이거 서로 영향력 있는 두 분이 이렇게 설전을 벌이게 되면 네. 이 골이 좀 깊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네. 이경주 기자님, 일론 머스크가 비자 문제에 특별히 예민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까 얘기가 나왔던 H-1B 비자라는 게 미국에서는 고급 기술직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외국인들한테 발급되는 비자인데요. 테슬라 같은 첨단 기술 회사들은 우수한 엔지니어나 연구 인력을 전 세계에서 채용해야 되겠죠. 근데 이 비자가 없으면 채용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겠네요. 직원 뽑기가 힘들어지겠어. 그런데 이에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나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미국인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신경전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제대로 불붙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었는데요. 재연을 해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SNS를 한다고 생각하고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끝날 때 82세잖아. 그건 회사 CEO로도 많은 나이 아닌가? 심지어 미국 대통령으로는 늙어도 너무 늙었다고. 보조금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면서 잘난 척 하시기는 그 일론 머스크가 나한테 와서 보조금 지원 프로젝트 좀 도와달라고 했었어. 그러면서 나한테 자기는 내 팬이고 공화당원이라고 하더라고. 아마 내가 무릎 꿇고 얘가 해봐 라고 했으면 진짜로 그렇게 했을걸?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두 사람의 설전? 그냥 좀 누가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SNS는 인생의 독이다. 독이다. 예. 네. 유독 둘 많이 하잖아. 둘이 진짜 많이 하죠. 거의 중독이죠. 이런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설전은 단순히 말싸움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과 사업적 이해관계가 충돌한 사건이었습니다.